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 최근 미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또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 개인들의 힘으로 굉장히 또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약간 뭐 차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강세를 띠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전기와 전자와 자동차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IT 섹터 그리고 철강 그 밖에 이제 뭐 모빌리티 등까지 대거 상승을 하는 양질의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아. 오늘은 상당히 좋은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게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어요. 뭐 그린 뉴딜 해서 지난주 태양광과 수소가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과정 속에서 디지털 뉴딜이 한 번씩 강하게 튀어줬고 그런 가운데 장 후반에 삼성전자의 이 비메모리 추가 수주, 엔비디아 추가 수주와 뭐 5G 섹터의 수주로 인해서 그런 섹터들이 움직였고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도 연속이 되면서 IT 섹터가 강세, 그 밖에 수소 모멘텀 그리고 정부에서 또 발표한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슈가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로까지 확대되면서 굉장히 이 종목군 섹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조금 순환매가 이쪽 섹터 안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이 상승, 최근 현대차뿐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오늘도 상향 리포트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굉장히 뜨겁게 증시를 좀 달궜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일단 단기 하락 조정이 하락 조정 마무리가 임박했다. 하락 조정 마무리 임박 상황 속 나스닥 선물이 오늘 아침에 반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힘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지속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모습 속에서 움직여서 대형주의 이런 수급이 그나마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가부터 갭을 크게 들고 출발한 증시가 장 초반 약간의 눌림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세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 강세의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이 3분기 실적 상향 리포트 등 이런 부분에서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연히 시장을 공략했다면 이쪽 섹터 안에서의 시장 공략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를 건드렸다든지 IT 섹터를 봤다든지 왜냐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했어야 맞는 거고요. 저희도 오늘 이제 오전에 수소차 매도에 신경을 썼고 어제 종가 종목인 이 종목들 매도에 좀 신경을 쓰고 들어간 게 자동차 부품주 매매를 좀 진행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자율주행 섹터에 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즉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정부의 또 이제 법률 뭐 또 발표 뭐 등등으로 해서 모트렉스 상한가, 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저희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이슈를 잡아서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현대차 제네시스 하면 올라갔던 중소형주의 대장은 현대공업이었습니다. 현대공업의 돌파를 놓쳤어요. 저희가 돌파를 놓쳤기 때문에 MS 오토텍을 매매를 했었고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이 명신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신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말에 이미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제 자동차 섹터가 급등할 줄 몰랐기 때문에 뉴스만 알고 있었던 정도였는데 명신이 원래 중국의 바이톤이라는 이
전기차 회사에 외주를 맡기로 했었는데 바이톤이 파산 위험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바이톤이 이제 난징시 정부로부터 대략 뭐 4, 5천억, 6천억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로 인한 이 바이톤의 부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부각됐다라는 점과 또 명신에서 이제 군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바이톤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다면 추가로 4개에서 5개의 사와 외주를 논의하고 있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타진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로 군산에 제출했다라는 점이 이제 나중에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 전에 들어가서 사실 이제 깊은 파동 대파동을 못 먹고 또 짧게 5에서 7% 정도 먹고 그냥 나오는 매매 정도 그쳤습니다. 수소 섹터는 뭐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주는 지속적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이슈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소 섹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카카오 게임즈 변동성 확대 흐름이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장중에 거의 시가총액 7조에 육박하면서 코스닥의 변동성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카카오가 빠지는 만큼 다른 종목이 지금 올라가면서 시총을 메꾸는 흐름이 참 재밌을 정도로 신기하게 돌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눌림목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볼 수 있죠. 이런 시장의 중심에 선 종목들 한 방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낙주 매매 정도는 한번 계획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19일 에스모 이슈가 있는데 이제 저는 HLB 생명과학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보려고 하고 있고 매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일단은 시장을 먼저 봐야겠죠. 시장을 오늘은 시장 종합을 먼저 열어놓고 보면 오늘 상승 종목 수가 거의 900개 육박하고 상한가 종목도 코스피 9개 여기도 5개 굉장히 14개나 나오는 강세장이었습니다. 뭐 이 중에 우선주가 뭐 상당수 포함이 돼 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뭐 5개가 우선주였으니까 코스피에서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뭐 신용장고 올라가지만 고객의 탁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그래도 약간 믹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외국 기관 코스피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 이런 점이 이제 지수를 좀 올렸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을 좀 길게 열어보면 바닥에서 400포인트에서 일단은 2배가 올라와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증시는 900포인트 즉 902포인트가 헤드앤숄더 구간입니다. 과거 고점을 만들었던 헤드앤숄더 구간이 이 902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2포인트를 넘겼다가 조정을 받고 눌리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900포인트 위에서 뭐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로 당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주의를 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일단 900포인트는 기정사실로 이미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00포인트는 가고 신고가 행진도 가능한 모습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버슈팅을 해서 일단 한 번의 신고가를 추석 전에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21선까지 내려와서 힘을 모아서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간다면 충분히 이 지점을 2500포인트를 돌파가 가능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간다면 코스피도 2500포인트의 돌파가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종목들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중심은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360조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6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려워하는 6만 원을 일단 뚫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 현대차의 강세가 나머지 종목군들의 강세를 불러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된 거고요. 기존에 이제 LG화학과 이런 종목들, 네,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너무 불리한 국면에서 움직여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나, 이런 수급적 불리함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도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키맞추기 성격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여기다가 현대차도 넣어놓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삼성전기도 네, 그러고 보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신고가입니다. 다시 신고가 뚫고 올라갈 종목이고, 오늘 현대차 가니까 밑에 쫄다고 한만도, 현대모비스, 현대공업 종목도 굉장히 강했죠. 사실 현대공업을 돌파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 못 들어가니까 종목을 못 끌고 간 게 조금 아쉬워요. 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15% 상승이더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늘 아쉬웠던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MS 오토텍을 개중에는 굉장히 또 여기까지 드신 분도 있고, 이제 목표 주가를 6,500원을 설정을 해서 봤는데 굉장히 낮은 구간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서 다시 따라잡았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MS 오토텍을 주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부품주에서는 3등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공업, 대유, 에이텍, 대유 플러스 이런 종목군들이 네, 연속적인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 MS 증가, 뭐 전기차 밸류 레인지 등 뭐 해서 이슈는 그래요. 네? 자율주행 이슈가 붙으면서 모트렉스가 네,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 반등했을 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잘 봐야 될 종목 같고요. 원래 자율주행 섹터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올랐다 죽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짧게 자율주행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의 변동성을 좀 키웠던 거는 카카오게임즈가 변동성을 키웠고요. 카카오게임즈가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따상 구간이죠. 여기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20%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 언저리에서 조정을 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의 눌림목 공간은 네, 한 번 정도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반도체 섹터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이고 보유자는 지속홀딩 관점이고, 매수는 음봉이 크게 떨어진 날 그냥 눈 감고 매수를 해야 이제는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됐고요. 비메모리 3인방 테스나, LB세미콘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 종가는 LB세미콘을 들어가서 오늘 뭐 시가 이후에 뭐
11,300원 정도 구간에서 초반에 차익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면서 보는데요. 이런 종목도 바로 간다라기보다도 갔다가 눌려서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눌려서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결국은 다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신고가를 다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 분석 관련해서 LB세미콘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ICD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했죠. 지속 우상향 신고가 돌파 흐름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스윙으로 봐야 되고, 테라젠 이텍스 이거는 보다 놓쳤어요. 테라젠 이텍스를 오후장에 흐름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건 좀 놓쳤네요. 여기에서는 돌파로 잘 봤는데 이때 돌파한 구간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범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까지 빠져준 겁니다. 굉장히 좀 좋은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폭에서 들어왔더라면 거의 10%짜리의 장대 양봉도 한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좀 놓친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GMB 코리아, EM 코리아를 언급드렸죠. GMB 코리아는 상한가, EM 코리아는 오늘 저희는 차익을 다 했습니다. 차익을 다 하고 나왔는데, 또 얘도 먹기는 먹었는데 그렇게 좀 크게 수익을 많이 못 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20%가 20 거의 몇 프로야 오늘 24%까지 올랐는데 15% 정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해서 이건 좀 아쉽고, 내일장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슬슬 매도 타점을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칭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또 눌렸다가 다시 가고, 지금 뭐 수소 섹터에서 동아화성이라고 또 종목이 있어요.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또 내일 급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또 밀렸다가 올라가는 흐름 내일장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가총액이 낮아서 얘도 좀 강한 가능성이 내일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서는 무지하게 또 강하게 올라가 버리네. 그리고 캠트로스 2차전지 종목이기도 하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위치상 이게 1차 파동, 2차 파동의 이 역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꺾이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 11선을 지키고 모든 이평선이 수렴하는 상태에서 11선을 지키고 올라가게 된다면 마지막 한 파동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다우기술이라든지 이 종목은 신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보이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K사인 오늘 K사인은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이 구간 돌파를 시켜놓고 여기서 눌릴 때 좀 들어가서 얘는 차익 실현 정도를 했고요. 지금 이쪽 섹터도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HLB를 보죠. HLB 뭐 시간에 또 왜 빠져 얘는. 일단 HLB 오늘 본 거는 HLB 생명과학을 좀 매매를 저희는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좀 매매를 했고요. 일단 하단에서 잡아서 일단은 가져가고, 이제 매수 단가가 이 정도 되죠. 저희가 이 정도에서 일단은 홀딩하고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스모 이슈가 나오고 할 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모멘텀이 많죠.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도 해요. 매물을 소화하고 가고 있고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진다면 시가에 잡는 것보다 종가 무렵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거래량 없는 음봉 떨어진다면 받을 수는 있겠다. 근데 대량 거래량 실으면서 떨어진 음봉이 떨어진다면 매매하지 않겠다 정도로 대응할 예정이고, 이 상태에서
모멘텀만 가진다면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HLB보다는 생명과학을 좀 더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센트럴모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센트럴모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얘도 중요한 이 구간이죠. 중요한 이평 구간에서 또 21선을 넘겨놨다라는 거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변동성은 있겠으나 다시 61선 근처까지의 반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구간이죠. 이런 흐름에 큰 삼각 수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폭락을 하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이제 테슬라 때문에 7,500원에서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테슬라 이슈가 나온다면 내 주가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이제 기술력으로 테슬라 독점 납품이라는 그런 부분이 향후 현대차의 그 eGMP 과정에서 전기차 부품으로서의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이것도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다들 많이 큰 수익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